장거리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했다는 40대 남성 이 씨. 결혼 후에도 맞벌이를 원하는 아내의 뜻에 따라서 주말 부부로 살아온 세월이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직장 생활이 20년이 되던 해, 이 씨는 모처럼 길게 휴가를 받았고 부부와 두 아들과 함께 가족여행을 떠났는데요. 그런데 가족여행 내내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던 아내.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이 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는 미웠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 씨는 아내를 용서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내의 외도보다 더 충격적인 건 둘째 아들이 이 씨의 친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두 아들을 사랑한 만큼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크다는 이 씨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사례도 참 이게 참 놀랍네요. 좀 어려운 문제 같은데. 자, 백다희 아나운서. 일단 아내를 용서했다면서도 친자 확인은 왜 한 거죠? 아내를 용서한다고 하긴 했지만 여전히 주말 부부로 지내다 보니까 아내의 모든 게 다 의심스럽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유독 키 차이가 많이 나는 두 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된 겁니다. 검사 결과 작은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지금 벌써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이 지금 진짜.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신혼 때부터 주말 부부였다. 네, 두 사람은 대학교에서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아내는 서울에서 먼저 취직을 했고 본사에서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대학 졸업 후에 지방에 있는 산업단지에 취직이 되면서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건데요. 그런데 장거리 연애를 할 때도 특별한 갈등이 없었대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직장이 괜찮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함께 사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해서도 주말 부부로 남기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자, 장거리 연애를 오래 했던 사이면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게 딱히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겠네요. 익숙해져 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장거리 연애 했기 때문에 주말 부부로 지냈는데 아주 어색하지도 않고 잘 지냈었는데 그러나 2년 후에 아이가 첫 아이를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연년생으로 또 하나 아이를 출산했는데 두 다 아들이에요. 똑 두꺼비 같은 아들 둘을 낳는데 그러니까 그 아내는 이제 육아도 할 겸 왔다 갔다 직장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힘드는 거예요. 상당히 힘든데 이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많이 도와주지도 못하고 자기 아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내가 더 열심히 벌자. 그래가지고 기숙사에서 홀로 생활하면서 열심히 또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주말에는 올라와가지고 아내한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젊은 사람들도 주말 부부는 괜찮긴 합니다, 사실은. 괜찮다고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일만 없으면 주말 부부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보는 부부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만은. 자, 그런데 승 의원님. 네네. 부부 사이는 괜찮았대요? 15년 동안? 주말 부부면 어떻게 보면 매일 만나면 싸울 수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보면 굉장히 애틋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주말마다 올라오다가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고학년이 되니까 남자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라오는 기회가 생겼대요. 그럼 한 달에 한 번 올라오면 아버지는 어떤 느낌이겠어요? 아이에게 잔소리하는 아빠가 아니라 정말 따뜻한 너를 의지해주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 부인 입장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오는 남편, 그 남편이 오는 날 굉장히 이렇게 축하하는 굉장히 기쁜 날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싸울 수 있잖아요. 막 문자 갖고 너 뭐 하는 거야? 너 왜 그랬어?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 라고 싸워도 한 달이 지나면 그걸 까맣게 잊을 수 있는 또 좋은 어떤 점이 있었기 때문에 15년 동안 아주 잘 지냈다고 합니다. 자, 혹시 주말 부부 해보신 분들 계세요, 이 중에? 안 계세요? 주말 부부는 못했지만 형사할 때는 한 달이면 한 15일은 못 들어가니까 주말 부부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한 달에 최장 며칠 집을 비우셨어요? 최장은 한 20일 정도 빈 적도 있죠. 진짜? 출장 가고 하면 이제 못 가죠. 근데 그 잠복 근무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승인이 말한 대로 잠복 근무가 젊었을 때니까 잠복 근무하고 오래간만에 가면은 아내가 더 사랑스러워지더라. 진짜? 진짜입니다. 막 결혼 안 한 분은 모르죠. 맛있는 저녁 차려 놓으시고. 그렇죠. 아주 꿀이 떨어지죠. 진짜? 결혼하세요.
결혼하세요. 예. 근데 만약에 이수진 기자는 네. 딱 그 신랑이 만약에 뭐 저 무슨 원자력 발전소 뭐 근무하는 뭐 이런 분이고 그래서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말 부부로 살면 사실 막 부부 같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1, 2년이 아니라 15년 정도 된다고 하면 그러면 결혼의 이유를 좀 찾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구나. 자, 아무튼 그런데 백 변호사님. 네. 15년 동안 주말 부부 또 연애할 때도 멀리 떨어져서 자 그렇게 쭉 왔는데 결국 어쩌다가 이거 뭔가 느낌이 싸한데 이거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 남편이 근속 근무를 하고 회사에 포상 휴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아들이 좋아하는 거 맞춰서 이제 방을 맞아서 이제 여행을 이제 한 달 동안 여행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사용할 수 있는 캠핑카 빌리고 또 캠핑카 트레일러 면허까지 다 땄습니다. 자, 이 아내 역시 연차 휴가를 딱 모아서 휴가를 냈고 가족 여행을 출발했죠. 이제 막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 이제 가족 여행을 가면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일주일 동안은 서로 눈에 안 보이고 서로 뭘 전화를 하든 뭘 하든 알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랑. 근데 한 달을 같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안 하던 이제 못 보던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단점이 어떤 게 생기느냐? 갑자기 전화가 오면 당황스러워요, 아내가. 아하. 이게 뭔가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처럼. 그리고 가족들이 있으면 전화를 들고 막 뛰어갑니다. 아이고 이런. 저희 가서 구석에서 몰래 통화를 해요. 당연히 남편 입장에서 보면 의심스럽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게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이런 행복한 여행인데 이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내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행이 끝나고 난 뒤에 딱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마치고도 의심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씨는 직장이 있는 지역으로 내려갔다가 갑자기 급습을 한 겁니다. 아내한테 연락을 하지 않고 집을 찾아온 건데요. 그런데 이제 주차장에서 퇴근하는 아내를 발견을 했는데 자정에 가까워서 이제 도착한 아내가 한 모르는 남성의 차에서 아이고야. 내리는 모습을 현장에서 본 거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 씨가 아내한테 이게 무슨 상황이냐라고 물어봤고 아내는 그 자리에서 실토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아내를 용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남편분이 애도 사실을 추궁했더니 아내가 또 순순히 또 잘못을 용서를 빌었어요. 외도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주말부로 하다 보니까 외롭기도 했고 애 육아하느라고 힘들고 지쳐가지고 잠깐 남성을 만난 거다. 그리고 또 아까 캠핑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캠핑 가가지고 그 두 아들들하고 사이가 돈독해지니까 내가 만약에 아내가 외도를 했어도 이 사랑 쓰는 아들들을 두고 이혼할 수가 없다 싶으니까는 아내의 외도한 것을 용서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용서를 하고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아내가 외도했던 거를 용서하고 잘 살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유전자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용서가 머릿속으로는 용서해야지라고 하지만 그동안에 쌓였던 그런 의심들이 한꺼번에 사그러들 수는 없죠. 그리고 결혼 시작해서 15년 이상을 계속 주말 부부로만 살았는데 지금만 외도를 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계속 꼬리를 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뭐 아이들 생김새도 그렇고 뭔가가 좀 이제 이상하게 자꾸 보이잖아요. 거기서 결단을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 그러니까 보통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나 닮은 뭐가 천사가 있고 막 악마 하나가 그렇죠. 나면서 야야 용서해줘 아니야 너 빨리 유전자 검사해봐 뭐 이렇게 막 갈등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둘째가 본인의 친자가 아니라는 게 확인된 겁니다. 승희 의원님 네. 아빠가 누구였습니까? 작은 아이. 이게 진짜 대안이 없는 소리가 되는데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남편의 아이는 분명히 친자 관계에서 DNA가 다르기 때문에 이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건 맞는데 이 여성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니다. 나는 남과 외도는 할지언정 남의 아이를 임신해서 출생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그 둘째 아이의 남편, 그 둘째 아이의 그 남자,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는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아내 외도로 태어난 이 둘째 아들 이거 어떻게 뭐 이혼을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저 상황에서 또 결단을 하셔야죠. 근데 참 이거 난감한 얘기입니다만 일단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친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아니어도 진짜요? 네, 추정이 돼요. 그러면 완전 뻐꾸기 아니에요, 그럼?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친생 부인에서 친생자가 아니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최대한 알고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시기 제한이 있어서 길게 두면 안 되고요. 이제 아내한테는 지금 이거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넘어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 제가 아까 결단이 필요하다는 건 이 지금 아버지이자 이 남편이 어떻게 이제 이 가족을 꾸려갈지 해체할지에 대한 본인이 결정을 할 것만 남은 것이죠. 그러니까 뻐꾸기라는 새가 둥지를 만들지 않고 남의 둥지에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이 알에서 깨어난 뻐꾸기는 또 둥지에 원래 있던 알을 땅 밑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뜨리고 거기서 그 둥지에서 지가 주인 행세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막 뻐꾸기라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막 그렇게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 팀장님 이거 좀 팀장님은 개인적으로 이건 갈라서는 게 낫겠다 아니면 서로 용서하고 그냥 사는 게 낫겠다 어떻게 짧게 두 가지로 봐야죠. 한 가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아이 입양도 하는데 당연히 내가 키워야 되고 나중에 재산 상속할 때 4분의 1만 주면 돼요. 끝났어요? 네. 승희님은 이혼 아니면 용서? 외도는 용서해도 출생하는 건 용서 못하죠. 그래요. 그건 절대 용서 못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 어떻습니까 지금? 네, 대부분 이제 아내분께 굉장히 분노한 상황이고요. 아하. 바람은 용서하면 바람 안 피는 거 아니다. 사람 고쳐 쓰지 말아라. 이혼이 답이다. 뭐 이런 말씀을 무섭네요. 해주셨고요. 무섭습니다. 그리고 제작진한테 사파 속의 여성분은 굉장히 참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내용은 이렇냐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 백 변호사님 네. 갈라서는 게 낫다. 그냥 살아라. 저는 이런 경우에 용서를 해도 용서가 안 돼요. 머리로는 겉으로는 용서할 수 있어도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분란이 생기고 의심은 많아집니다. 맞아요. 그러면 오히려 앞으로 좀 더 불행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갈라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 출연자들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